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금융 멘토 김프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정말 여러분의 돈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금융지혜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지금 바로 지켜주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하죠. 단 47일 만에 3,760만 온스의 은이 코맥스 금고에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증발해버렸어요. 198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인출 사태입니다. 19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은 가격이 무려 4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선물 시장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던 바로 그 해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바로 작년 2025년 2월 14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대한민국 4대 주요 은행이 갑자기 실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루 이틀 쉬는 게 아니라 무기한 중단입니다. 우리 바로 옆 은행 창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중국은 이미 자국민의 실물 귀금속 매입을 사실상 차단했고 러시아는 런던 귀금속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물은의 현물 가격이 미래 가격인 선물 가격보다 비싸졌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베거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렵다고요? 아주 쉽게 비유해드리죠. 여러분이 배달 음식을 시키는데 한 달 뒤에 받을 예약 주문 가격보다 지금 당장 30분 만에 받는 킥 배달비가 훨씬 싼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일의 약속보다 오늘의 실물을 얻기 위해 기꺼이 웃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요가 아니에요. 패닉 바잉, 즉 사재기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은 가격이 오를 거라는 뻔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 내내 돈과 권력의 흐름을 결정했던 피할 수 없는 4단계 패턴의 3단계에 우리가 진입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닥치면 가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가격을 지불해도 실물은을 구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과거에 이 패턴은 정확히 3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이 패턴을 먼저 읽은 소수는 세대를 거듭할 부를 쌓았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그저 멍하니 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자문할 뿐이었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1980년 헌트 형제가 170억 달러를 날리며 우리에게 가르쳐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패턴,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1단계, 정착, 특정 상품이 돈이 됩니다. 정부가 그 상품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죠. 수십 년간 물가는 안정되고 모두가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미국만 해도 1964년까지 모든 동전의 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1달러 지폐를 들고 은행에 가면 은으로 바꿔졌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단계, 조작. 누군가 깨닫습니다. 실물 이론스를 가지고 종이 증서 100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실물은 이론스를 기반으로 10개, 50개, 100개의 종이 계약서가 탄생합니다. 종이는 수익성이 좋고 실물은 비싸고 보관하기 어렵거든요. 그들은 시장에 은을 주겠다는 약속의 종이를 무한정 쏟아냅니다. 공급이 무한해 보이니 가격은 떨어지죠. 하지만 실물은 유한합니다. 3단계, 압박.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단계입니다. 수요가 폭증합니다. 사람들이 종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약속대로 실물 은을 내놔 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금고가 비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깨닫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종이 계약서들을 모두 합쳐도 그걸 보증할 실물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으로 패닉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종이를 실물로 바꾸려 하지만 애초에 그만한 실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4단계, 붕괴. 종이 시장이 무너집니다. 거래가 중단되고 실물 인도 실패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종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는 동안 실물은 가격은 수직으로 폭등합니다. 진짜 금속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나머지는 실물을 소유하는 것과 실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소유하는 것의 차이를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이 무의미해지는 이유입니다. 종이 가격은 사라지고 오직 실물 가격만 남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저는 코맥스의 공식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미 3단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은이 지구상의 다른 모든 원자재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금은 그냥 돈입니다.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은은 돈인 동시에 현대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산업 재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 태양광 패널, 전기차의 전자장비, 의료기기, 5G 통신탑,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미사일까지 현대 문명을 정의하는 모든 기술이 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은을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1억 4,890만 온스의 공급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4년 연속입니다. 채굴량은 매년 줄어드는데 사용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산업 하나만으로도 2050년까지 전 세계은 매장량의 85%에서 98%를 고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4단계 패턴을 현재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그 전에 이 패턴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례로 증명해 드리죠. 두 형제 2억 온스의 은,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던 거대한 계획. 넬슨 벙커 헌트와 윌리엄 허버트 헌트. 텍사스의 석유 재벌이었죠. 1979년 그들은 은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건 전부 다요. 그들은 무려 2억 온스의 은을 축적합니다. 절반은 실물로, 절반은 선물 계약으로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달러는 죽어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13%에 달하고 닉슨이 1971년에 근본이제를 폐지했으니 종이 화폐는 붕괴하고 진짜 돈인 은이 살아남을 것이다. 참고로 그들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979년 1월 온스당 6달러였던 은은 그해 9월 10달러, 12월엔 30달러, 그리고 1980년 1월 17일 마침내 49, 45달러를 찍습니다. 12개월 만에 724% 상승. 헌트 형제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월스트리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단순히 사기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물 계약에 대해 실물 인도를 요구하며 금고의 실물 공급을 말려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끌의 원조격인 레버리지를 사용해 자신들이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은을 통제하고 있었죠. 모든 선물 계약은 실물에 대한 청구권이었고 그들은 그 실물을 원했습니다. 코맥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금고가 텅 비어가고 있었죠. 헌트 형제가 계속 실물을 요구하면 거래소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맥스는 지고 있는 판에서 늘 그렇듯 중간에 게임의 룰을 바꿔버립니다. 1980년 1월 7일 실버룰 7분 발동. 더 이상의 신규 매수 포지션을 금지합니다. 팔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헌트 형제의 손발을 묶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은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결국 1월 21일 그들은 증거금을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선물 계약을 유지하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진 거죠. 헌트 형제는 수억 달러의 추가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팔기 시작했고 시장은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1980년 3월 27일 실버 서스데이. 은 가격은 하루 만에 21달러에서 18달러로 폭락합니다. 헌트 형제는 17억 달러를 잃고 파산했죠. 하지만 모두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선물이나 종이가 아닌 실물은을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소동이 끝났을 때 은 가격은 10달러였습니다. 이는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6달러보다 여전히 66%나 높은 가격이었죠. 혼돈 속에서도 6달러의 실물을 사서 굳건히 버틴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헌트 형제는 레버리지와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시스템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규칙을 바꿨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교훈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 더 나쁜 형태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은 시장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1단계, 정착, 완료. 150년 동안 은은 돈이었습니다. 1965년 미국 정부는 동전에서 은을 제거했습니다. 은의 가치가 동전의 액면가보다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시장이 정부보다 은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겁니다. 2단계, 조작, 완료. 은이 돈의 지위를 잃자 월스트리트는 선물, ETF, 각종 파생상품이라는 종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실물은 이론수당 신개, 때로는 100개의 종이 청구권이 발행됐죠. 가장 큰 은 ETF인 SLV는 4억 4천만 온스의 은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실물은을 구할 수 없을 경우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 투자는 실제 은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약속일 뿐일 수 있다는 겁니다. 3단계, 압박.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0월 8천만 온스였던 코맥스에 등록되는 재고는 2025년 12월 4,300만 온스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출이 아닙니다. 은행 금고에서 벌어지는 뱅크런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4대 은행이 실물 판매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거대 은행들이 실물은을 구하지 못한다는 건 시장의 실제 공급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에 산업 수요를 더해봅시다. 태양광 패널이 연간은 공급량의 12%를 사용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2배 많은 은을 필요로 하죠. 5G,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미래 경제를 이끌 모든 트렌드가 은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2016년부터 계속 감소 중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3단계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4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거래소는 거래를 중단시키고 실물 인도 실패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겁니다. 계약은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강제 청산될 것이고 실물 프리미엄은 폭발할 겁니다. 현물 가격이 $60일 때 실물 딜러들은 $80, $90, $100를 부를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종이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을 겁니다. 그리고 실물은을 보유한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패턴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유와 투기를 구분하십시오. 단기 차익을 노린 종이 거래는 투기입니다. 하지만 실물은을 사는 것은 자산 보호이며 통화 붕괴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선택지만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통제하는 실물 금속입니다. 둘째, 프리미엄이 합리적일 때 지금 바로 사십시오. 압박이 가속화되면 프리미엄은 $20, $30, $50로 치솟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프리미엄을 줘도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셋째, 인지도가 높고 유동성이 좋은 형태로 구매하십시오. 아메리칸 실버 이글, 캐나디안 메이플 리프 같은 유명 주화나 공인된 정년소에서 만든 실버바가 좋습니다. 수집품이나 희귀 주화는 피하십시오. 넷째, 적절한 비중으로 배분하십시오.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실물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 당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파괴되지 않을 만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제대로 보관하십시오. 개인 금고나 은행을 신뢰한다면 은행 대여 금고도 좋습니다. 핵심은 접근을 당신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금고가 비어가고 있고 은행들이 발을 빼고 있으며 베거데이션 현상이 공급이 고갈되었음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역사상 모든 명목화폐는 실패했습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요. 평균 수명은 27년입니다. 미국 달러가 완전한 명목화폐가 된 것은 1971년, 벌써 5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빌린 시간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프린터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붕괴된 후에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패턴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믿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행동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창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치에 맞았다면, 이 패턴이 보이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거대한 시스템 붕괴의 한 가지 증상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더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계는 지금도 똑딱이고 있습니다.